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페이지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어제 8일 DLENC에서 공식적으로 이편한 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분양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당초 입주자 모집 공고가 7월 8일 예정이었는데요. 갑작스럽게 7월 22일로 연기가 됐죠. 그런데 어제 날짜 8일에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고 7월 22일 예정된 모집 공고일에 따라서 분양을 하겠다고요. 이로 미뤄봐서 분양가 문제가 해결을 본 것이 확실하죠. 아마도 다소 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편한 세상이 분양가 상한제를 확실하게 적용받는 단지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양자가 서로 수긍할 만한 분양가 합의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일단 엊그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분양가가 구체적으로 발표됐었죠. 확실히 주변보다는 저렴한 아파트 가격이지만 공공분양치고는 분양가가 다소 높게 느껴진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이편한 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역시도 어제 DLENC 측에서 확실한 분양 일정을 언론에 못 박았다는 건 한편으론 수긍할 수 있는 분양가, 다른 한편으론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분양가라는 애매한 지점에 합의를 이룬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마도 84제곱은 9억 이하에 확실하게 나올 듯 하고요. 101제곱은 9억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는 분위기네요. 101제곱이 많은 청약자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바로 87가구 정도의 추첨제가 있기 때문이죠. 가점이 바닥에 누워있어도 전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추첨제는 선뜻 다가와서 당첨이라는 왕관을 씌워주죠. 청약의 의외성, 특히 젊은 층에게는 절박한 기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청약 가점이 너무도 혹독하기 때문이죠. 이편한 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같이 입지가 좋은 곳에 아파트에 당첨되려면 중년의 나이를 훌쩍 넘어가야 하는 인고의 세월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식과 비트코인에 열광했던 젊은 층들이 막상 그곳에서 상반기 동안 고군분투하면서 두 손에 받아든 액수는 기대 이하였을 겁니다. 수시로 출렁거리는 주식은 포도주가 가득 담긴 잔을 접시 위에 올려놓고 달리는 것과 똑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담은 것보다 흘린 게 더 많아. 그러니 불현듯 going home, 집으로 가고 싶었던 거죠. 근데 돌아갈 집이 없는 거야. 이러다 정말 벼락거지 되겠네? 급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20대, 30대 대출 비율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는 수치를 보이고 있죠. 이젠 40대, 50대가 긴장을 타야 할 때입니다. 왜냐? MZ세대, 밀레니엄 Z세대가 부동산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주식을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질 것 같아서 스톱! 한낱 신기루일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 20대, 30대도 하루가 다르게 나이를 먹는 분들이에요. 영원한 MZ는 없다는 거죠. 이들에게도 영원한 안식처, 홈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뒤늦게나마 청약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구축을 연끌했던 분위기는 다소 누그러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 워낙에 서울 수도권 아파트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발생하는 주거비용을 막무가내로 지출할 수 없다는 방어벽이 생길 수밖에 없죠. KB 시세 6월 서울 아파트 값이 11억 4천만 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0억 4천 수준이었던 매매가가 대략 1억 원 정도 오른 셈이죠. 이렇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니 MZ세대가 안달하지 않을 수 없죠. 특히 비트코인과 주식은 스피드가 관건, 빛의 속도로 치고 빠지는 루틴을 가졌던 이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보이는 본능적인 움직임은 아주 정확한 경제 그래프를 능가할 정도로 상당히 예리한 면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편한 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같이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아파트, 게다가 추첨제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를 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수요가 이편한 세상에 분명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으론 계속해서 분양 일정이 뒤로 밀리는 분위기에서 DLENC가 어제 브레이크를 잡았다는 건 확실히 반가운 소식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뭔가 협상이라는 고점에서 깃발을 꽂았구나 라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죠. 아무튼 7월 22일 분양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모든 물음표가 해소될 듯 합니다. 이편한 세상 고동강일 어반브릿지 평면은 이번에 총 24개의 평면 유닛으로 구성이 됩니다. 특히 84제곱에서 무려 20개의 유닛이 등장하게 되죠. 지난번 제일풍경치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84제곱 유닛은 크게 3가지 범주, 판상형, 타워형, 복층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4제곱 A에서 M까지 13개 유닛, 판상형과 타워형으로 구성이 될 것 같고요. 84제곱 N에서 T까지 7개 유닛은 복층형으로 레이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선택의 폭을 넓힌 것 같습니다.
84제곱이 415세대로 전체 593세대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죠. 아마도 DLENC가 이번에 스마트 아파트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기 때문에 미스테리한 평면은 나오지 않을 듯합니다. 101제곱은 101A, B, C, 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개의 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101에는 복층 구조가 없습니다. 굳이 중대형 평수가 난공불락이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101제곱의 전용 면적만 그대로 뽑아주기만 하면 아주 나이스한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디테일한 설계를 가져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4개의 유닛으로 구성, 101제곱은 전체가 판상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DLENC가 내놓은 아파트 껍데기 전체 조감도를 살펴보면 6개 동밖에 되지 않는데 프론트라인 쪽으로 층수가 낮은 연도형 아파트들을 배치했죠. 언뜻 보면 대단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연도형 아파트들은 센터 쪽 4개의 폴대처럼 서 있는 비교적 높은 층수의 아파트들과 연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특히 그 연계점이 확실한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하는 테라스 형태를 갖출 수 있는 중간 층수의 아파트 건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파트 껍데기가 상당히 유기적이라는 느낌을 받아요. 대신 연도형 아파트 간의 동간거리가 비교적 짧게 보이기 때문에 조망이 불편할 수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대신 필로티 구조로 빼놔서 출입구 쪽에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도형 쪽은 84 유닛이 자리 잡을 가능성 높고요. 센트럴과 서브센트럴 위치에는 101제곱이 다 들어갈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아무튼 101제곱이 나름 저렴하게 나와야 할 텐데 어제 DLENC의 확고부동한 모습을 보면 분양가가 반반 치킨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둔촌주공 분양 일정의 안개 속입니다. 이유는 머니, 분양가 때문이죠. 앞으로 둔주가 갈 길은 멀고도 멉니다. 정비 사업을 위한 중요한 절차들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금 공사는 굉장히 활발히 진행 중에 있죠. 행정 절차는 시속 30km, 시공은 100km 정도의 속도로 밟고 있습니다. 공사는 벌써 지상 3층 공사에 돌입한 상태, 조금씩 층수가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9월에 감정평가, 11월에 일반 분양 관련 임시총회, 12월에 조합원 동호수 추첨, 내년 2월쯤에 선분양이냐 후분양이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둔촌주공조합 내에서는 후분양 얘기가 많이 돌고 있고 평당 6천만 원 선까지 생각하는 장밋빛 분양을 꿈꾸고 있는데요. 이유는 완공 시점 2023년 즈음에도 서울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미니 신도시급의 체격을 갖춘 둔촌주공으로서는 아쉬울 게 없다는 거죠. 덩치는 크지만 그만큼 시장에선 희소성을 가진 단지일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창호까지도 통창으로 바꾸자는 설계 변경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일반 분양 시점은 그야말로 안개 속. 일단 후분양, 건물을 60% 정도 짓고 분양하는 방식은 건설사에 상당한 부담이 되죠. 해마다 늘어나는 금융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금리를 2% 정도 잡으면 1000억 공사의 사업비에서 이자만 60억을 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증액 부분도 마찬가지죠. 최근 철근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원자재 공급이 없으니 가격은 올라가게 마련, 공사비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당초 공사기간 동안 공사비를 증액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단서로 달아놨기 때문에 건설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올라간 비용을 몽땅 감당해야 합니다. 상당한 리스크죠. 그러나 건설사 입장에선 조합이 후분양을 요구하면 거절하기 정말 어려운 처지입니다. 일단 회사 이미지의 타격, 자칫 유동성이 부족한 회사로 평가절하될 수 있죠. 유보금이 그렇게 없냐? 비웃음 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따낸다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데 공사 수조 다 해놓고 다른 건설사가 채갈 수 있는 위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러니 건설사들도 후분양에 대해 극히 몸을 사리지만 실은 하자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둔촌주공 건설사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최근 전격 둔촌주공조합에 선분양 방식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둔촌주공 공사비면 3조 2천억입니다. 어느 건설사가 막대한 금융비용을 떠안을 수 있겠습니까? 부디 둔촌주공이 후분양이라는 막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국대 분양이잖아요. 많은 청약자들이 기다리는, 가뜩이나 서울 분양이 너무 없는데 아무튼 좋은 결정이 나왔으면 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DLENC가 2편한 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공식적으로 7월 분양 확정되었습니다. 분양가가 합의됐다는 시그널이죠. 101제곱의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 많습니다. 그래도 시세 대비 반값 아파트, 막강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단지입니다. 둔촌주공 후분양 3조 2천억에 가까운 막대한 건축비용 감당하기 쉽지 않은 액수입니다.
서울의 모자란 공급을 소화해줄 수 있는 역대급 분양 물량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분양가로 불투명해질 수 있는 기로에 서 있게 됐습니다. 부디 좋은 결정들이 내려졌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먹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